이거 혹시 여러분 차트 아닙니까? 저도 이랬습니다. 지표 10몇 개 켜놓고 화면이 아까워서 하나도 못 끄고 이번 멤버십 지표도 다 합치면 5개가 넘죠. 저 또한 지표 센세니까요. 지표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쓰려면 덜어낼 줄 또 알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다 끕니다. 하나 끄고 또 끄고 남는 건 이거 하나, 7선입니다. 이 선 하나로 세상의 모든 차트를 3가지로 나눕니다. 추세, 횡보, 전환, 그게 전부예요. 이름은 코어. 오늘부터 3편에 걸쳐 다룰 겁니다. 자, 코어 1탄 지표 센세 시작합니다.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제가 마지막에 7선에서 뵙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7선이 바로 이거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드렸죠. 이걸 대충 하면 기초고 깊게 파면 심하다. 오늘 그 기초를 팔 거예요. 왜 지표를 덜어내야 하냐면 지표를 끄는 게 지표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지표 이렇게 5개를 켜두면 한쪽에선 롱이라 하고 또 한쪽에선 숏이라 하고 뭐 ICT로 보면 여기서 롱인데 엘리엇으로 보면 여기서 숏이고 이게 뭐가 맞는 건지 가중치를 부여하고 판정을 해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니고 정보끼리 싸우는데 심판이 없는 거고 그래서 손이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판정을 못 내려서. 오늘 그 심판을 만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내가 배운 방법론들은 왜 심판이 못 됐지? 2가지만 찝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많은 방법론이 그럴듯해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어디에든 갖다 붙일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맞으면 봐라, 이게 맞다. 틀리면 이건 예외 상황이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 조건이 충족 안 돼서 성립이 안 되는 케이스다. 여기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예외가 미리 정해둔 매뉴얼에서 나온 말일까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틀린 결과를 본 순간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변명에 가까워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맞다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론은 사실상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왜 문제냐면요, 이렇게 배우면 뭐가 틀렸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안 맞아도 예외였네 하고 넘어가니까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자, 문제 2번. 시장은 유한하게 규정할 수 없다. 이런 수백 가지 케이스를 다 외웠다고 할게요. 그래도 시장은 틀 안에 안 거칩니다. 시장은 계속 변하고 과거에 통했던 패턴이 미래에도 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애초에 정답이 없는 게 정답인 곳이라니까요. 그래서 유한한 케이스로 이 무한한 시장을 규정하려는 시도 자체가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답은 반대편에 있습니다. 이 두 문제의 공통점이 뭘까요? 전부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럼 답은 반대편에 있습니다. 단순해져야 합니다. 시장의 모든 상황을 수백 가지로 나누려는 시도를 내려놓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본질적인 구조를 최소한의 케이스로 압축하는 것.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케이스를 누가 봐도 고개를 끄덕일 만큼 명확해야 합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다는 모호함이 끼어들면 안 되고, 이래야만 규칙성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즉 본질적인 구조를 최소한의 케이스로 압축, 해석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매에는 이 순서가 있습니다. 트레이더라면 스타일이 뭐든 매매를 할 때 거치는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 진입 근거 탐색. 지금 들어갈 이유가 있는지를 보고 여기서 각자의 무기를 꺼내는 거죠. 엘리엇이든 ICT든 어떤 지표든. 그리고 두 번째, 익절과 손절 시나리오. 이걸 설정하고 손익비를 계산하고 비중을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진입과 대응입니다. 실제로 넣고 흘러가는 대로 실시간 상황을 보고 대응을 하는 거죠. 꽤 체계적으로 보이고 저도 오랫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에 결정적으로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빠진 것은 현 상태 규정입니다. 지금 이 차트가 어떤 상태인가를 규정해야 돼요. 이걸 안 정하고 근거부터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거를 모르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 돌아보면 그때 그 문제가 명확히 보여요. 그때 제가 한 건 사실상 도박이었던 거고요. 왜냐하면 차트 구간마다 잘 맞는 근거는 제각각이거든요. 어떤 구간에서는 A 근거대로 움직이고 어떤 구간에서는 B 근거대로 흘러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구분 없이 내가 본 근거가 지금
지금 이 구간에서도 맞아주기를 그저 바라는 방식으로 매매를 해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상태를 먼저 규정하자면 세 가지로 구분을 단순화를 시킬 거예요. 추세, 7선에 붙는 자리를 본다. 횡보, 이 상, 하단을 본다. 전환, 이 7선 위로 올라오는 순간 이때는 아무것도 안 한다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앞으로 쓸 덩어리입니다. 초보는 캔들 하나를 보고 또 하나, 또 하나, 하나 이거 오르는 건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고수는 같은 자리를 보고 지금 추세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개 캔들을 한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에 머리 붙잡을 수 있는 게 몇 개라 했죠? 제가 4개라고 했죠. 근데 차트 봐야 할 때 그 10개, 수십 개, 100개가 넘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부터는 그중 한 칸만 쓰시면 되는 거고 추세는 한 덩어리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20개를 20개대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 20개를 한 개로 한 칸만 쓰고 남은 3칸은 손익비 시나리오 내 상태를 보게끔 만들어야 한다 이거예요. 지금 단순화시키는 방법이니까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승 추세는 직전에 이런 횡보에서 상하단을 뚫고 이렇게 7선을 밟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락은 반대로 이런 박스를 뚫고 내려갈 때 7선을 타고 내려간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따가 제가 실전 차트 보면서 설명 또 드릴 거니까 일단 간단하게 보세요. 그리고 횡보는 에너지가 응축되는 차트죠. 횡보는 방향이 없고 위로 오르고 다시 내리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즉 추세처럼 한 방향으로 분출되지 않고 일정한 범위 안에서 이렇게 에너지가 모이는 거죠. 형태는 두 가지로 지금 이 모습처럼 박스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상승하는 채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락하는 채널일 수도 있고 둘 다 횡보입니다. 어쨌든 형태는 달라 보여도 핵심이 같은 거죠. 특정 범위 안에서 방향 없이 움직이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전환입니다. 전환은 이제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넘어가는 변곡 지점인데 추세에서 횡보로 혹은 횡보에서 추세로 상태가 바뀌는 거고 이 전환 구간의 특징은 아직 판정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횡보에서 다시 추세가 이어질지 추세에서 횡보장이 될지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즉 지금 진행되던 상태가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새 상태로 넘어갈지 결정되는 구간이에요. 그 전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5단계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일단 하락 추세에서 횡보로 바뀌는 건데 이때 작은 양봉 음봉들이 이 7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이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캔들이 7선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한 2-3개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락 추세는 막을 내리고 횡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횡보에서 다시 모멘텀이 이어질지 아니면 박스권이 아까처럼 이어질지 그걸 보는 게 오늘의 키포인트고요. 그리고 여기서 질문 하나가 있을 수 있는 게 캔들 하나가 7선을 넘으면 전환이 아니고 왜 굳이 2-3개가 넘어야 하는지 이건 휩소 때문인데 캔들 하나가 7선에 넘고 이거 하나로만 전환을 보긴 좀 이르고 이 하나가 넘었다가 바로 내려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디테일은 이따가나 다음 영상에서 찍을 예정입니다. 시리즈를 다 보셔야 돼요. 자, 아까 3가지 말씀드리고 빠르게 넘어갔죠. 추세, 횡보, 전환. 말로만 들으면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데 싶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제 차트를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지금 제 차트에 선 하나만 있죠. 이게 이동평균선 7선이고 EMA를 쓰지 않고 SMA, Simple Moving Average를 씁니다. 클릭하시고 길이를 7로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오늘 매매의 핵심 단순합니다. 이 SMA는 어떤 거냐면 최근 캔들 7개의 평균이에요. 굉장히 짧죠. 짧으면 뭐가 좋냐? 큰 캔들 하나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보시면 여기 큰 양봉이 들어오니까 선이 꺾였죠. 그러면 이 선이 언제 더 완만해질까요? 이 큰 봉이 계산해서 빠질 때입니다. 즉 이렇게 큰 봉이 나오고 평균값이 7개가 완만한 가격이 된다면 그때 가격이 완만해지겠죠. 즉 이런 구간이요. 여기까지 7개도 상승 중인데 여기서 좀 완만해졌죠. 캔들이 나오니까. 여기서도 똑같고. 그래서 우리가 추세, 전환, 횡보를 알려드릴 거잖아요. 앞으로. 추세장은 간단합니다. 7선이 이렇게 기울기가 위든 아래든 기울고 캔들이 지금은 상승 추세, 기울기가 위로 가 있고 캔들 또 위에 있고 그럼 지금은 추세장인 겁니다. 이 구간이 상승 추세. 그리고 이 구간은 하락 추세가 아닌 게 캔들이 아래만 있다고 하락 추세가 아니고 선 또한 이렇게 밑을 보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전부입니다. 추세장에서는. 그리고 이평선의 특징이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면
되면 좁히려는 성질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격이 벌어질 때마다 좁혀진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리듬을 아셔야 돼요. 확 벌어졌다가 다시 붙고 확 벌어졌다 다시 붙고 추세는 이 리듬을 반복하면서 나아가요. 반대로 하락 추세도 선이 아래를 보고 있죠. 그리고 캔들도 하방에 큰 장대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격이 크게 벌어지니까 아랫꼬리가 나오면서 길게 다시 올랐죠. 그러고 다시 캔들 쪽에 붙은 다음에 다시 7선을 맞고 떨어지고 이게 하락 추세고 구조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아까 상승 추세랑 방향만 바뀐 거예요. 정리하자면 상승 추세는 7선이 위를 보고 있고 캔들도 위에 있고 하락 추세는 7선이 내려가고 있고 캔들도 아래에 있을 때가 하락 추세다. 이게 끝입니다. 자, 그러면 이 추세가 영원히 갈까요? 아니죠. 모든 추세는 결국에 끝이 납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끝나는지 볼게요. 여기가 오늘 가장 중요합니다. 집중해주세요. 지금 이 하락 모멘텀이 지속이 됐죠. 여기서부터 선이 내려가고 캔들도 아래로 장대가 나오면서 추세가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이격이 벌어지고 다시 오르고 다시 붙고 이게 반복이 되죠. 그러고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붙고 그래서 첫 번째로 추세가 끝나는 자리는 이 장대봉이 계산해서 하나씩 빠져요. 장대인데 그 다음엔 작은 캔들 나오고 양봉까지 나왔잖아요. 또 양봉 나오고 이거는 완만해진다는 증거겠죠. 하지만 다시 선을 타면서 내려오고 이 구간에서 7선 위로 올라갔죠. 올라가고 나서 근데 다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7선 위로 올렸죠. 그 다음에 캔들 2개가 더 이 7선 위에 나왔습니다. 이러면 이게 전환 시그널이고 횡보의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즉 우리는 여기 7선 위로 올랐을 때 전환을 할 수도 있겠다를 기억하시고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하방으로 내려가서 추세가 이어질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다시 7선 위로 올라오고 캔들이 2개가 더 나오고 나서 즉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이 고점과 이 저점 라인이 횡보할 수 있겠구나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전환에 대한 건 7선 위로 올라올 때 여기서 판단을 하고 횡보에 대한 확정은 이 캔들이 반대로 3개가 나왔을 때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매매는 간단해요. 이 고점에 왔을 때 숏, 저점에 왔을 때 롱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 타임프레임이 여기서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지금 보시는 건 날봉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미 파악한 걸 여기서 숏을 쳤으면 이게 날봉이어서 커요. 그럼 우리가 이 구간쯤에서 이제 하이 타임 프레임으로 바꿔서 이 고점 영역을 따로 작도해 놓은 다음에 이거를 1시간 봉이나 15분 봉이나 5분 봉에서 이 구간에서는 숏을 노리고 반대로 이 구간에서는 롱을 노리는 전략을 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횡보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다시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추세, 횡보, 전환 말고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지금 이 구간은 이미 전환에 대한 판정이 여기서 끝나면서 횡보로 규정을 짓고 이 횡보면 박스인데 이 박스에 대해서 위쪽으로든 아래쪽으로든 발산이 나오면 우리는 그때 다시 추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박스에서 밑으로 발산한 게 뭐예요? 이 캔들이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하락 모멘텀이 시작됐다고 판정을 지을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 7선을 탈 때 이런 구간에서 숏을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숏을 간다 가정하면은 타임 프레임을 바꿔서 로우 타임 프레임으로 매매를 해야겠죠. 아까처럼 이런 구간에 따로 표기를 해놓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 7선 위로 올랐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다시 추세가 아닌 횡보의 가능성을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아직 전환에 대한 판정이 확실하진 않은 거죠. 왜냐면 횡보가 규정되려면 오르고 나서 3개의 캔들이 종합해서 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세 번째 캔들에서 다시 내려왔죠. 이 구간.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게 아직 추세가 지속이 될 수 있겠다를 여기서 판단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이미 하락 추세를 받고 여기서 전환이 나왔고 횡보까지 판정하려면 3개가 나와야 되는데 밑으로 다시 떨어졌죠. 그럼 추세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이 라인에서 다시 이 그전의 판정인 숏을 이 구간에서 진입을 다시 하는 거죠. 왜냐면 세 번째 캔들까지 위쪽에서 마감을 했다면 다시 이 구간에 오면 숏, 이 구간에 오면 롱으로 판정을 지을 수 있었
있었을 텐데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캔들에서 숏으로 그냥 추세로 이 모멘텀의 지속을 리스펙하면서 여기서 진입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부근에서 다시 하이타임 프레임으로 가서 롱을 치는 거고, 지금처럼 윗꼬리를 이렇게 말고 결국 복마감은 밑에서 해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더 위쪽을 올라온다 해도 우리가 로우 프레임에서 지금 숏에 기회다 생각하고 진입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추세가 결국 또 이어지고 이런 구간에서 다시 로우 프레임으로 이 구간을 본 다음에 이 구간에서 다시 숏을 가는 거고, 이게 날봉이어서 엄청 큽니다. 13%나 내려갔어요. 여기서 잘만 주었다면, 불타기를 했으면 좋은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 7선 위로 캔들이 올라오고 이렇게 3개가 나왔죠. 그럼 여기서 전환 가능성이 생기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횡보 가능성을 점검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방식은 추세, 전환, 횡보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들의 이격의 범위도 여기서부터 완만하면서 꺾이죠. 그리고 이 박스 형성된 걸로 우린 이미 여기서 상승을 하고 이 3개가 남은 이 구간에서 이미 이 구간을 횡보장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서 알 수 있었던 거죠. 실시간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횡보로 규정을 짓고 위를 가면 숏, 아래를 가면 롱으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횡보에서 벗어나려면 이렇게 위쪽으로 다시 강하게 이런 장대 양봉이나 음봉이 뚫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다시 상승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원웨이로 이렇게 타고 오를 가능성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이 횡보가 끝나고 이게 전환 시그널인 거예요. 횡보에서 추세로 다시 2평에 내려오는 이 구간에서 우리는 롱으로 담아볼 생각을 하이타임 프레임에서 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지금은 다시 내려와서 이 박스 안으로 다시 들어와 버렸죠. 그럼 이 구간이 애초에 휩소였던 거예요. 금방 다시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이 추세를 갈 때도 이렇게 3개의 캔들이 이루어지면은 추세로 가는 건데, 지금 보시면 3개가 이루어졌고 아쉽게 이 구간에서 다시 내려와 버린 거죠. 이런 구간에선 그냥 깔끔히 손절을 하는 거고, 그럼 이 박스는 유의미하다는 거잖아요. 이 구간이 금방 다시 내려왔으니까. 그럼 다시 이 박스를 뚫는 거를 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뚫는 거를 보고 다시 이 구간에서 이 7선 부근에 올 때 이런 구간들에서 진입을 하는 거고, 여기서 이 횡보 이탈에 대한 전환이 여기서 1차적, 그 다음에 캔들 2개가 여기서 나오고 총 3개가 나오면서 이거는 하락 추세의 시작이다를 여기서 첫 번째, 그리고 이 2개가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확정을 지을 수 있었던 거죠. 여기도 똑같은 맥락이고 1차 최종, 이게 모든 타임 프레임에서도 다 똑같이 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기서 우린 숏을 2평과 가까워질 때 숏을 노려보는 거고, 그리고 이 장대 음봉이 또 나오면서 하락 모멘텀이 이어질 것 같았지만 여기서 장대 양봉이 또 한 번 나왔잖아요. 그 말은즉슨 7일 2평이 뭐라 했어요? 7개의 평균 값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큰 게 나온다는 건 이 선이 완만해질 가능성이, 이렇게 꺾이던 게 이럴 가능성이 평균적으로 생긴 거잖아요. 이게 똑같이 여기서 이 정도 완만했던 게 약간 꺾인 거고, 그리고 이렇게 짜잘한 애들이 생기면서 결국에 1차 전환이 나왔지만 2차까지 통과 못하고 다시 내려가고, 그럼 다시 내려갔을 때 우린 이 구간에서 숏을, 이 추세 판정이 나온 거 하락 추세에 대한 리스펙으로 여기서 숏을 타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여기가 꺾이면서 이렇게 3개가 나옴으로써 여기서부터 우리가 횡보로 규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전환 가능성이 생기고 올라오면서 두 번째 판정으로 여기서 판정을 확정 내리는 거죠. 캔들 총 3개가 하락 모멘텀에서 다시 7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럼 이걸 박스권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횡보 중이니까 여기서 규정을 내렸고, 아래로 오면 롱, 위로 오면 숏이에요. 여기서도 숏, 그리고 여기서도 숏을 쳤지만 발산도 똑같다 했죠. 이 위로 올라가고 캔들이 총 3개 올라간 거 포함해서 총 3개는 여기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세 번째에 다시 떨어졌죠. 그럼 아직 이 횡보가 살아있는 거고, 그럼 다시 위에서는 숏, 아래에서는 롱을 노려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장대 양봉이 나오고 캔들이 총 3개가 이 위에서 이루어진 걸 확인하고 여기서 롱에 대해서 이 박스권 횡보가 추세로 전환됐다를 여기서 알 수 있고, 7선을 타는 여기서 롱을 매매할 수 있었겠죠. 이것도 똑같이 이 구간을 하이타임 프레임에서 보고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차트를 셋 중 하나로 규정하는 거예요. 유의미한 범위가 한 번이라도 만들어졌으면 그때부터 횡보든 추세든 전환이든 판단을 하는 거고, 그걸 명확히 이렇게 규정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발산 중에 다시 7선을 내려왔지만 그 이후 2개가 캔들이 돌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올라왔을 때 이후 캔들에서 다시 7선을 상승 추세 리스펙하면서 이런 구간들에서 롱을 치는 거고, 여기도 똑같아요. 내려왔죠. 그 다음에 캔들 총 3개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미 3개가 됐기 때문에 이 구간을 박스로 삼고 아래로 내려오면 롱, 위에서는 숏을 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이 위에서 숏을 쳐야 되는데 여기서 벗어났고 이렇게 3개가 다시 추세에 대한 판정을 확정 짓는 거기 때문에 이 상승 7선을 타는 이런 구간에서 롱을 치는 거죠. 그리고 또 똑같이 여기서 첫 번째 내려오고 세 번째까지는 유지를 못하고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상승 추세에 대한 리스펙을 해야 되고, 하지만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3개가 나오고 나서 다시 숏에 대한 리스펙을 하면서 여기서 추세대로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숏으로 진입하고 여기도 숏으로 진입하고 여기서 벗어나서 1차 전환이 나왔지만 확정을 못하고 세 번째 캔들에서 다시 내려오고 다시 숏으로 이어서 가고 여기서도 숏을 진입하고, 이어서 이 구간도 동일하죠. 여기서 이어진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다가 휩소로 세 번째는 밑에서 마감되고 쭉쭉 내려오다가 이 구간에도 또 닿고 내려가고, 여기서 이제 전환 1차가 나오고 여기서 전환 2차로 캔들 3개가 나오고 나서 이 구간을 박스권으로 규정 짓고, 지금 이게 영상 촬영하는 현 시점입니다. 그럼 이 밑에 오면 롱이고 이 밑에 오면 숏이에요. 왜냐면 이 3개가 나옴으로써 이 구간을 횡보로 우리가 규정을 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오르면 여기서 숏, 내리면 여기서 롱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매우 심플하죠. 그래서 종목이 지금 비트로 보여드린 건데, 종목이 뭐 이더리움이든 알트코인이든 나스닥이든 타임프레임이 바뀌어도 추세, 전환, 횡보 이 3개로 규정을 짓고 그게 전부고,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날봉에서 먼저 규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이 날봉에서 지금이 횡보잖아요. 이 구간에서 이제 상단에서 숏을 치고 하단에서 큰 그림을 정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1시간 봉이나 5분 봉이나 15분 봉으로 쪼개서 보는 거죠. 즉 날봉이 횡보장이니까 그 박스권에 맞게 하이 프레임에서도 매매를 하는 거예요. 종목도 어느 종목이든 이 방식이 마찬가지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 복합 타임 프레임 매매를 이 7선으로 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7선 하나로 차트를 3가지로 나눴잖아요. 근데 이 방식 자체가 오늘의 핵심이에요. 제가 영상 앞부분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어떤 결과가 나와도 맞다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론은 사실상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한다. 맞으면 봐라, 이게 맞다. 틀리면 이건 예외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어떤 지표를 쓰시든 어떤 매매 기법을 쓰시든 이렇게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구조를 짜서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이 자리는 왜 들어갔나 물었을 때 누가 들어도 똑같이 설명이 되는 답이 나와야 돼요. 그냥 느낌이 좋아서 이 지표가 그렇대서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나 직관이 쌓이기 전에는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매매 방법이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똑같은 구조를 반복하면 우리가 이걸 따로따로 볼 거 없이 그냥 한눈에 지금 박스네, 지금 추세네, 지금 전환이네,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건 7선 매매법이지만 진짜 드리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구조를 만들어서 접근하세요. 그게 있어야 지표도 제 성능을 냅니다. 그리고 저희 46개 개발 지표, ICT 후속 강의, 피보나치 후속 강의, 멤버십 지표 강의 전부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 보시고 감명 깊었던 내용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리고 구독, 좋아요, 댓글 이 3개를 하시고 제 개인 텔레그램으로 인증을 해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댓글은 제가 전부 읽습니다. 그냥 주세요. 이런 거 안 드려요. 진정성 있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판정까지 했어요. 지금 이 차트가 뭔지 아는 것. 다음 영상은 이제 복합 타임프레임으로 날봉에서 규정한 걸 1시간 봉, 5분 봉으로 어떻게 내려서 쓰는지, 그리고 프레임끼리 다른 말을 할 때 어떻게 판단하는지, 오늘 배운 판정을 실제 매매로 연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배운 것부터 차트에 적용해 보시면서 지표 꼭 다 끄시고 7선 하나만 켜고 해보세요. 그것만 며칠 해보셔도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다음 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지표센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